미주노래 테슬라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1부, 2부, 3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팀장님 또 1부만 오픈 영상 2, 3부 멤버십이죠. 아니야. 1, 2부가 오픈, 3부만 멤버십으로 뺄게요. 대한 1부와 2부 사이에는 중간 광고 하나 들어갈 텐데 꼭 봐주세요. 아셨죠? 그 정도는 하셔야지. 듣기 싫은 사람 1부만 듣고 가든지. 자, 1부. 테슬라를 사들이는 1%의 초고수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코인 트레이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국가별로.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의 그걸 뭐라 그러죠? 회전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 강한 회전율이 시가총액 말고 강하게 일어나는 탑3 안에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바로 여러분과 같은 바로 맞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이들. 미국 개미들은 테슬라 안 사요. 돈도 없고. 자,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따끈따끈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 수익률 상위 1%의 초고수들, 일명 한국의 전설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이 테슬라를 1등. 순매수 상위 종목 다시금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 자료에 의하면 테슬라를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저 밑으로 가 있었잖아. 그렇죠? 테슬라 1등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예요. 그 다음에 좀 한번 좀 볼까요? 2등은 삭스, 3등은 SOXX, 4등은 삭슬. 야, 삭스와 삭슬이 2등, 4등을 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서학개미들도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거죠. 더 간다. 여전히 더 간다. 오늘은 삭슬의 승리네. 그 다음에 더 못 가. 지금 빅스가 얼마인 줄 알아? RSI가 얼마인 줄 알아? 꺾여. 그 다음에 삭스. 오케이. 스타벅스가 오랜만에 6등. SQ 여전히 인버스 쪽이 좀 강하죠. 7등. 팔란티어. 팔란티어 약속시켜야 되는데. sorry. 제가 역대 팔란티어 육군 계약 히스토리 좀 남겨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남겨드릴게요. 리비안 올라서고 있고요. 마소, 그 다음에 로빈훗. 요즘 시장이 또 달아오르니까 로빈훗이 장사 참 잘해요. 그렇죠? 바로 올라서고 있고요. 14위 보일. 이 보일은 천연가스인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TSLT도 자 보면은 15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판매 우려 둔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탁 터놓고 얘기해서 사이버 트럭 호재 빼고는 테슬라한테는 다 우울한 이야기뿐이었잖아요. 2부 순서 때 다뤄드리게 되는 지금 200만 대 리콜도 최근에 테슬라의 목을 계속 조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사들이는 이 고수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그러면 순매수 했으니까 서비스로 순매도 상위 종목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이시죠? 순매도 종목 1위의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 500불 찍었던데 팔았나 몰라? 더 간다니까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분할 매도 해야죠. 이쯤 되면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 해야죠. 욕심 버리고. 그렇죠? 엔비디아 500불에 팔겠다는 분들 오늘 기회 왔잖아요. 그렇죠? 분할 매도 해야죠. 먹은 거 자꾸 토해내기 전에. 일라일릴리가 2등을 했네요. 순매도. 3등 TQ, 4등 TMF. 이제 채권 TLT나 TMF도 여기도 TLT도 7등.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제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 어떡하나. 자, 6등이 IONQ. 그렇죠. 플러그 파워 벌즈 쭉 나오는데 맨 밑에 15등 쿠팡. 오늘 쿠팡이 그 페피치인가요? 걔네 인수해 가지고 왜 했나 모르겠네. 쿠팡 요거까지. 오케이. 자, 순매수 1위를 차지한 테슬라, 순매도 1위를 차지한 엔비디아. 자, 오늘이 12월 18일 한번 보름 후에 보름은 물론 지금은 엔비디아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이제 순매수에서 삭스산 지금 이들은 일단은 물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고수들이 그냥 샀겠습니까? 분할 매수하지. 그렇죠? 괜히 초고수겠습니까? 나오잖아요. 투자 수익률 상위 1%의 주식 초고수들.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투자 수익률 1%의 이 고수들은 전형적인 트레이더들이죠. 트레이딩하는. 여러분 요즘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트레이딩, 뭐 10년에 한 번 해도 트레이딩. 모멘텀 투자 아셨죠? 혹자는 그 개인이 못해요. 트레이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개미들은 다 못해요. 하는 개미들은 다 잘하고. 자, 광고 살짝 듣고 돌아와서 아니야 지금 광고 타임 아니다. 죄송합니다. 200만 대 지금 리콜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오토파일럿 결함. 이것 때문에 막 시끌벅적한데, 자 리콜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리콜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차를 들여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리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리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문제는 리콜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리콜 서비스를 했는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게 문제지. 요쯤 되면 조금 뷰가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항상 긍정주의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펌핑한다라고 뭐라 그러고, 냉정히 얘기하면 또 하락 얘기한다 뭐라 그러고, 그냥 제 갈 길 갈 테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테슬라 투자자들은 좀 더 열린 자세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200만 대 리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안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오토파일럿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따지면. 어제 나온 뉴스예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테슬라의 리콜 조치가 오토파일럿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죠. 오토파일럿에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한 뒤에 이 기능의 오용, 잘못된 사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경고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면서, 그래서 이제 200만 대 리콜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해 봤더니, 야, 너네 이거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돼 있지 않았잖아. 핸들을 자꾸 자다 핸들을 살짝 떼거나 그럴 때만 뭐 이렇게 카메라가 디디딩 경고 중에서 하지, 좀 더 강화했어야지 라는 거를 사실 테슬라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경고 기능을 추가하겠다 그래가지고 리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수정하는 조치가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더 많이 그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모자르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야. 이 기능을 켤 수 있는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등 더 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뉴욕의 카도즈 법학대학원의 매슈 완슬리 교수는 교차 교통이 이루어지는 도로에서는 이제 막 교차로 막 이거 이때 이제 광고에 나오거든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이 문제 탓에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슬라의 교통사고 난 데이터를 봤더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구간 중에 하나가 교차로 통과인데, 그 교차로 통과에서의 오토파일럿이 문제를 했다는 거죠. 자, 도로교통 안전, 제가 아까 불러드린 도로교통 안전국보다 한 단계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곳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좀 비슷해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라 그러거든요. 여기 위원장도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래서 그들은 테슬라 그런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발적인 리콜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2017년에 이미 6년 전에 NTSB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여러 건을 조사한 뒤에 오토파일럿의 사용 조건으로 설계된 기본적인 상황 이외에서는 이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권고하는 선을 그쳤죠. 예. 자, 블루멘털 연방 상원의원도 테슬라의 조치에 대해 충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부족하다. 테슬라 측의 자체 집행에 의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자동차가 장애물 또는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도로를 벗어날 때는 자발적인 준수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드론 요즘 날리잖아요. 보면 이제 그 드론 날리는데 좀 제한되는 지역에서 날리게 되면 똑같은 지역이라도 뭐 어떨 때는 이게 막 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 네가 질 거야? 거기 표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시하고 날려도 이제 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얼바인 같은 경우에 산타아나 에어포트라고 존 웨인 에어포트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밤에 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거나 그러면 갑자기 도로 제한수가 확 바뀌면서 막 강제 착륙을 시켜요. 뭐를? 드론을. 그래서 제가 옆집에서 주워 온 거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떤 데는 시간다와 요일대와 이것 때는 아예 전에는 분명 여기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륙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려요. 드론 그 안에 소프트웨어에서. 자, 그래서 200만 대 리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부족하다라는 지금 의견이 있는데, 자, 이와는 반대로 좀 다른 동일한 리콜 조치 200만 대 리콜 조치에 대한 다른 뷰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차트 보이시죠? 제가 세 개의 차트를 지금 찾아왔는데요. 실제 테슬라 대규모의 200만 대 리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한번 차트 세 가지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말고 딱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영향은 주식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별 큰 영향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투자 전문지 배런스의 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테슬라는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200만 대 리콜을 단행을 했잖아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수치는 심각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베런스가 지적을 했는데요. 테슬라 리콜의 90% 이상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에요. 즉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대규모로 커넥티드 차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리콜은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분석이 되죠. 저희 미즈노의 뷰와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도요타나 혼다, GM, BMW, 현대자동차 등 나머지 자동차 업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리콜은 약 16%에 불과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그린 컬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거고 이게 이제 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와, 포드 장난 아니죠? 야, 대박이다. 회사가 안 망하는 게 용하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 정도.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리콜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때 무상하면은 다 그 회사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게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떻다? 그치, 돈이 안 들다. 와, 뭐 BMW는 뭐 BMW 문제 많아. 문제 많아. 자, 그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좀 작아진 거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도요타나 혼다, GM, BMW, 현대차 등은 자동차 자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리콜이 약 16%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베런스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리콜의 대부분이 여전히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다며 테슬라는 지난 2년간 하드웨어 리콜이 가장 적은 브랜드였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그만큼 차의 완성도가 높다는 거죠. 테슬라는 전체 하드웨어 리콜의 1.6%에 불과하다 하면서 포드는 아까 보여드렸죠, 무려 38%. 자, 매체는 대부분의 리콜은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면서 이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물론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죠. 하드웨어적 리콜이 테슬라가 제일 작아요. 1.6인데 포드는 12점. 이러니 포드 너네가 아무리 뭐를 아무리 F150을 잘 만들어도 안 되는 기요. 자, 여러분 200만 대 리콜 조치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가 우리는 변함없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요거는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바인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는 벌써 처음 시작한 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한국 주식 했었고 뭐 누구 친구가 사서 뭐 같이 따라 산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는 그런 주식들을 뭐 사서 뭐 돈을 이제 금방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미국 주식에 사실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빅테크 주식 그리고 또 테슬라. 그래서 항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또 물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반복을 하고 이런 실패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즈노를 사실 만나게 됐고 그 미즈노를 이제 영상을 많이 보다가 우주최강 이제 멤버십에 사실 가입을 하게 됐고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을 몇 가지 봤지만 이제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미즈노리 처음이고요. 제가 제일 좀 장점이라고 사실 느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본기를 조금 다질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보는 거, 저항선, 뭐 지지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사실 종목을 분석하거나 일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아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본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지금은 큰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좀 추세,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우주방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제 설렁탕 대회들을 이제 참가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왜 이 주식이 이번 주에 이제 롱으로 할 건지 숏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실 여태까지 봤던 시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얼바인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미주노를 만나게 된 게 너무 저한테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방에 계시는 다른 이제 선배님들께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와, 그 광고예요, 팀장님? 영상인데, 아유, 미즈노래 또 광고는 광고 같지 않은 영상 같은 영상. 네, 광고 같지 않은 영상. 우주 여행 멤버십에 들어오라는 광고였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보셨던 화면은 얼바인이에요. 네, 제가 드론으로 찍은. 자,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 아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여름 정도였죠. 예,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해가지고 하루에 테슬라를 10% 가게 만들었던 이들이 200만 대 리콜 사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테슬라의 강세를 주장한다라는 흥미로운 리포트거든요. 제가 요거 딱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기사 한번 보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비중 확대 등급을 탑픽 보이시죠?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탑픽 레이팅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와, 멋져. 모고스네 멋져. 응? 멋져. 멋져.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야, 진짜 멋져. 응? 비록 테슬라가 2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12개월 목표가를 프라이스 타겟을 380불. 안 낮춰. 이야, 멋져. 자, 흥분장 가라앉히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보면 밑줄 걷죠. 테슬라 is still leading on AI that moves. 야, 이거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여전히 테슬라는 살아 움직이는, 이끄는, 리딩하는, 엣지 AI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여전히 AI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자 박스, 빨간 박스 여기 보면 도로 위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장착된 400만 대 이상의 차량과 약 50만 명의 유료 FSD 고객이 있는 테슬라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 저장소를 소유하고 있다. 와.
저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또 데이터 딱 하면 나오는 기업이 팔란티어잖아. 그러니까 팔란티어랑 테슬라랑 손잡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두 주식 다 날아갈 텐데 서로 윈윈이죠. 윈윈. 그렇죠. 윈윈. 될 것 같죠, 왠지. 양이 너무 이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면 테슬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때는 이제 팔란티어랑 같이 연결해야지. 그렇죠. 왠지 그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자, 다음 패러그래프 여기 보시면 380달러의 가격 목표. 지금 이제 타깃 프라이스 잡았잖아요. 핵심 자동차 사업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평가액이 주당 86달러. 여기 보시죠. 시어당 86. 이게 불과 목표의 2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77%는 뭐냐? 그죠? 네트워크 서비스, 모빌리티. 그다음에 타사의 배터리, FSD 라이센스, 에너지 인슈어런스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즈니스 라인이 구체적인 이정표와 재무 공시에 의해 뒷받침되는 중요한 수익이 되고 있다. 와우. 자, 그러면 그다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자, 테슬라는 최근의 리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오버 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죠. 공식 발표한 거잖아요. 오버 디 에어 여기 모음이니까 더가 아니라 D죠. 오버 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4년 2월 10일까지 이 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모건 스탠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 FY24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비용 영향도 예상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제 목표가를 내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EPS가 FY30까지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EPS가 FY25 후반까지 주당 5달러. 그다음에 FY27 후반까지 주당 10달러, FY27 중반까지 주당 1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FY24에 대한 단기적인 과제와 테슬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기관들의 리포트들과 달리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가 공신력을 얻고 시장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따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굉장히 이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각도에서 무조건 펌핑만 하지도 않고 무조건 들이다 까지도 않고 굉장히 데이터를 근거로 한 그다음에 필터링을 거친 팩트의 기사들을 갖고 테슬라를 분석을 하니까 시장에서 사실 뉴욕에서 월가에서 지금 테슬라 분석이 가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리포트는 아마 모건 스탠리일 거예요. 미국 주식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채널이 미주놀인 것처럼. 농담입니다. 그래도 잘하잖아요. 자,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테슬라의 실질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팁을 좀 받기를 원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3부 멤버십 영상입니다. 그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